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세상 가장 먼저 따뜻한 감동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의 나이는 상관없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40년, 50년의 나이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는 84세 할머니와 40대 남자의 달콤하고도 판타지 같은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오후,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노부인의 모습은 그저 일상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흰머리에 작은 안경을 걸치고 손끝은 조금 느리지만 여전히 고운 글씨로 메모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부드러운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는 우연히 같은 책을 집어들었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이 책 먼저 보시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 장의 책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84년 인생의 지혜를, 그는 40년 인생의 호기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라 말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난 순간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나이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기억조차 흐릿해진 그녀에게 그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웃음은 마치 잊고 있던 봄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녀는 내가 찾던 진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달콤함이 아닌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차분함,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껴안아주는 듯한 따뜻함.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서 보았습니다. 처음엔 서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가 즐겁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따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은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설레고 달콤하고 때로는 스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의 사랑은 바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순간 세상은 오히려 더 눈부시게 달콤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를 기다리며 화장대를 열고 작은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거의 쓰지 않던 화장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죠. 오늘도 데이트해야죠, 우리.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18살 소녀 같은 설렘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달콤한 사랑은 늘 작은 불안과 스릴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잣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라는 숫자. 정말 괜찮을까? 이게 사랑일까? 두 사람은 수없이 자문했지만 마지막엔 늘 같은 답에 도달했습니다. 괜찮아. 사랑이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현실 같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사랑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84세 할머니와 40대 남자, 그들의 달콤하고도 스릴 넘치는 사랑 이야기. 이제 그 특별한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 처음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도서관 창가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 하지만 우연은 곧 운명이 되었고 그들은 매일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 할머니, 84.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서 버텨온,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소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랜 세월의 고독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깊은 주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기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호, 42.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감성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늘 의문을 던지며 살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서툴지 않았습니다. 1. 두 사람의 첫 번째 산책.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날 민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 공원까지 걸으실래요? 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길가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저녁 햇살은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순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다. 2. 일상 속의 작은 설렘. 그들의 만남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민호는 출근 전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순 할머니는 매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 주면 뭐해? 나 늙은 사람이야. 그러나 꽃을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입술엔 언제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18살 소녀의 설렘이 숨어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영화를 보았으며 밤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의 꿈과 좌절을, 민호는 아직 이루지 못한 희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울 같았습니다. 한쪽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지혜를 건네주었고 한쪽은 아직 펼쳐질 미래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3. 세상의 시선.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세상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저 남자는 대체 무슨 꿍꿍이로 할머니랑 저러는 거지? 순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나 같은 늙은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민호는 늘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저한텐요, 당신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순 할머니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4. 달콤한 모험. 그들의 사랑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깜짝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차 타고 멀리 가요. 순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이야. 힘도 없는데. 그러나 결국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밤하늘 별빛 아래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이렇게 두근거린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으면 세상이 다 달콤해집니다. 오, 위기의 순간.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길진 않았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순 할머니의 이웃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어머니 나이만한 사람을 만나. 저런 게 사랑이냐? 그냥 착각이지. 그들의 말은 칼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 할머니는 결국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너한텐 아직 젊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 말에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미래에 당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미래예요. 그 순간 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확신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 사랑의 증명. 민호는 세상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서로에게 진심입니다. 순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삶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순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민호는 매일 꽃 한 송이를 준비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는 달콤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동화 같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1. 세상의 벽. 사랑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엔 늘 벽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 미쳤니? 그분이 내 어머니 나이보다도 많으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게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한테 중요한 건 그분이 살아계신 지금, 그분을 웃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이 젊은 사람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8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허락된 이 시간이 혹시 그의 미래를 빼앗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랑을 끝내야 한다. 3. 이별의 통보. 도서관 창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정순 할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민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어요. 당신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요. 민호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텐요. 당신 없는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 사랑의 증명. 그날 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와 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을 제 사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저랑 함께 살아주세요. 상자 속엔 반짝이지 않는 하지만 따뜻한 은빛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지만 그 반지에는 민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까?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5. 세상을 향한 선언.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리를 걸으며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겐 오직 서로만 보였습니다. 6. 가장 달콤한 순간. 어느 저녁 민호는 정순 할머니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며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걸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짜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84년 동안 기다려온 가장 달콤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7. 사랑의 약속.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내일이든 10년 뒤든 언제든 서로를 사랑하자. 정순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지금이에요. 민호 씨, 고맙습니다. 내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줘서.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매일
당신을 웃게 해드릴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84세와 40세. 세상은 그 사랑을 이상하다 말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짜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눈부신 클라이맥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 위로 별빛이 흩어지고 노을의 끝이 미쳐 가라앉기도 전에 두 사람은 손가락에 은빛 반지를 끼운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은 약간 차가웠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고요 속에서 그들은 이해했다. 세상의 수군거림도, 숫자 위에 얹힌 편견도, 내일의 불안도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들은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우리는 거창하게 살지 말자. 대신 정성스럽게 살자. 그 약속은 화려한 선언보다 더 단단했다. 정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모양이니까. 아침이 바뀌었다. 민호는 출근 전 창가에 작은 레몬나무 화분을 올려두었다. 신맛과 단맛이 같이 나니까 우리랑 닮았죠. 수는 웃었다. 그럼 잘 키워야지. 신 것도 단 것도 오래 맛보려면. 그날부터 그들의 집엔 레몬향이 은근히 배어들었다. 차에 띄우기도 하고 샐러드에 살짝 갈아 넣기도 했다. 작은 과육 하나가 그들의 하루와 하루 사이를 붙들어 매는 매듭처럼 느껴지곤 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갔다. 수는 늘 앉던 창가 자리 대신 민호가 앉기 편한 커다란 의자 2개가 놓인 테이블을 골랐다. 그녀는 굽은 등을 펴고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민호는 노트북을 펼쳐 일을 정리하다가 가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노인의 얼굴엔 시간을 새긴 주름이 있었고 그 주름의 꼴마다 살아낸 이야기가 눌어붙어 있었다. 그는 그 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듯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무슨 생각해요? 예쁜 생각이요. 또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그녀는 투덜대면서도 입꼬리를 숨기지 못했다. 점심은 느리게 먹었다. 그들은 느린 식사를 사랑했다. 식탁 위에 올린 반찬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붙였고 젓가락질 사이사이에 침묵을 놓아주었다. 침묵은 마음이 쉬어가는 의자 같았다. 그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면 사소한 오해도 스스로 모양을 바로잡았다.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이면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을 가리켰다. 저 구름 보세요. 방금 우리한테 박수 쳐줬죠? 순이 웃었다. 어디서 그런 엉뚱한 상상력을 주워오나 몰라. 주워온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있으니 저절로 생겨요. 그 말에 그녀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누군가의 손압은 말보다 솔직한 법이다. 어느 저녁 전기가 나갔다. 도시 전체가 고요의 어둠에 잠기자 두 사람은 촛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붙였다 떼었다. 수는 문득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를 돌렸다. 지지직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건 오래전 유행가였다. 그녀는 조용히 흥얼거렸다. 나 이 노래 알아. 민호는 일어섰다. 춤출래요? 내가 무슨 춤을 춰? 기대요. 내가 다 움직일게. 그들은 좁은 거실 위에서 아주 느린 춤을 추었다. 발이 어긋나도 상관없었다. 사랑의 리듬은 정확함보다 서로에게 기대는 온기에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적이기도 했다. 순의 건강은 어떤 날은 멀쩡했지만 또 어떤 날은 고장난 시계처럼 불쑥불쑥 멈칫거렸다. 검진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는 의사 말에 민호는 한동안 밤마다 그녀의 숨소리를 세웠다. 그는 숫자에 기대어 안정을 찾는 법을 알았다. 하나, 둘, 셋 잘 자요. 그의 셈은 자장가가 되었고 그녀의 잠은 깊어졌다. 새벽에 깨면 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오늘도 함께 있음. 당신의 숨 내 귓가에 닿음. 감사. 그 노트는 곧 편지 일기가 되었다. 둘은 하루에 한 줄씩 서로에게 썼다. 내가 오늘 넘어질 뻔했는데 당신 손이 먼저 와 있었어. 당신이 웃을 때 눈끝이 접히는 모양. 오늘도 예뻤어.
레몬나무 새잎.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어. 말로 남기면 흩어질 것들을 글자로 내려앉히자. 사랑은 형태를 갖췄다. 형태를 가진 감정은 깨지지 않고 오래갔다. 그 사이 세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민호의 어머니가 처음 집에 오는 날 수는 부엌에서 허둥댔다. 내가 뭘 대접해야 하니 이런 날엔. 평소처럼요. 엄마는 얄밉게 솔직해서 꾸민 걸 더 싫어해요. 정적과 어색함으로 채워질 줄 알았던 식탁은 의외로 빨리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맛있네. 그 말 한마디가 얼음을 깨뜨렸다. 식사 끝에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순의 손에 쥐어줬다. 내가 젊었을 때 쓰던 빗이야. 머리숱 많을 때.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거창한 말보다 손에 쥐어지는 작은 물건 하나로 시작되는 법이었다. 이웃들도 변했다. 처음엔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문 앞에 놓인 레몬 화분을 보며 물을 주고 갔다. 동네 빵집 주인은 계산대 아래에서 가장 따끈한 빵을 골라 봉지에 넣어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사랑은 전염성이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과 인사가 골목을 감쌌고 그 골목은 예전보다 조금 덜 차가운 동네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식을 했다. 법적인 서류 대신 그들의 날들을 묶어줄 의식. 장소는 처음 만난 도서관의 작은 정원이었다. 도서관장은 허락해 주었고 직원들은 조그만 노끈을 엮어 아치 모양을 만들었다. 이웃 아이들이 종이 레몬을 오려 아치에 달아주었다. 햇살이 잔디에 반짝이는 날 그들은 서로에게 서약을 읽었다. 당신이 지치는 날 내 어깨를 먼저 내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웃는 날 그 웃음의 이유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남은 날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 걷겠습니다. 수는 목이 메었다. 내가 더 느려도 기다려줘요. 내가 더 일찍 지쳐도 미안해하지 않게 해줘요. 내가 더 먼저 떠나도 오늘의 레몬 향을 잊지 말아요. 사람들은 울었다. 아이들까지 조용해졌다. 도서관의 나무들이 바람에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오래된 축복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그들의 집엔 새로운 의식이 하나 더 생겼다. 저녁 7시 같은 노래를 틀고 같은 위치에 앉아 같은 시간 동안 서로의 하루를 듣는 것. 하루가 흐트러져 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반복되는 의식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닭 같은 것이었다. 닻이 있으니 폭풍도 견딜 수 있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호는 서랍에서 기다란 머플러를 꺼냈다. 직접 떴어요. 엉망이어도 따뜻함은 정품. 수는 머플러를 매며 거울을 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이렇게 선물을 자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새로 쓰면 되죠. 오늘이라고. 그 답은 둔탁한 겨울 공기를 부드럽게 녹였다. 그 다음의 봄 레몬나무에 노란 점 하나가 찍혔다. 둘은 그 점을 아이처럼 지켜봤다. 우리가 키운 첫 레몬이다. 레몬이 자라며 살짝 휘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 작은 곡선을 우리의 시간이라 불렀다. 곧은 줄기만이 정답은 아니었다. 휘어진 선이 더 많은 바람과 빛을 기억한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순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민호는 급히 약 상자를 꺼냈고 팔을 감싸 안았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제일 끝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날들이 소리 없이 스쳐갔다. 레몬잎의 반짝임, 촛불의 흔들림, 도서관의 창가, 빛의 손잡이. 의사가 나왔다. 큰일은 넘겼습니다. 다만 더 자주 쉬셔야 해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안도의 숨이 나오자 동시에 더 단단한 결심이 생겼다. 이제부터는 더 느리게 사랑하자. 빨리 가는 것이 꼭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날 이후 집안의 시계가 모두 5분 느려졌다. 둘만의 비밀이었다. 느린 분침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빨리 사랑했으니 이제부터 천천히 살자. 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약속은 맨날 어기는 것보다 맨날 지키는 게 쉬운 약속이네. 여름 저녁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은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다. 벽에 흰 보자기를 걸고 빛이 투사되면 자막이 커튼처럼 흔들렸다.
영화 속 사랑이 절정에 다다를 때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영화가 끝나면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잔상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보았다. 배우들보다 느리고 장면보다 조용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충실했고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다. 정말 행복하세요? 수는 그럴 때마다 대답했다. 행복이란 게 꼭 반짝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밤에 쓰다듬는 담요처럼, 낮에 기댈 수 있는 의자처럼 여기 이렇게 닿아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민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배웠어요. 그게 사랑의 절반인 것 같아요. 가을이 다시 왔을 때 도서관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웃들이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굽고 빵집은 따뜻한 우유를 나눴다.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아이들은 종이별을 매달았다. 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 있네. 민호가 답했다. 처음엔 우리 둘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둘 사이에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죠. 사랑은 둘이 시작하지만 마을이 완성한다는 걸 그들은 뒤늦게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수는 자기 방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언젠가 읽으라고 써둔 편지야. 오늘은 그냥 같이 읽자.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민호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오래된 책갈피 같았어. 누구도 더 이상 펼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조용히 페이지를 열어주었지. 사랑은 내게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용기였어. 당신과 걷는 동안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고 있었어. 만약 내가 먼저 멈춰 서는 날이 오더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줘. 우리가 키운 레몬나무에 물을 주고 저녁 7시에 음악을 틀고 도서관 창가에 앉아 새 페이지를 열어줘. 사랑은 우리와 함께 늙지 않아. 사랑은 늘 지금이야. 순이. 그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기록해둔 사랑은 오래가. 잊어버릴 틈을 주지 않거든.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잊지 않을게. 아니,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울의 초입, 첫눈이 내리던 밤에 그들은 다시 느린 춤을 추었다. 음악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촛불은 이번엔 꺼지지 않았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이해받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시간을 이기진 못해도 시간을 설득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시계를 보며 웃었다. 우리 시계는 아직도 5분 느리네. 순이 대답했다. 우리한텐 딱 맞아. 사랑은 늘 조금 늦게 오고 대신 오래 머무니까. 불이 꺼지고 방 안에 잔잔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오늘도 그녀의 호흡을 셌다. 하나, 둘, 셋. 그 숫자 사이사이에 둘이 나눈 계절과 웃음, 눈물과 약속이 천천히 놓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이 이룬 건 대단히 평범하면서도 가장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함께 살아냈다는 것.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레몬차를 마실 것이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새 페이지를 펼칠 것이다. 저녁 7시가 오면 같은 노래를 틀고 서로의 하루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계절이 오든 늦게 오는 사랑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나무는 자라고 노래는 흐르고 편지는 다음 장을 기다린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도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페이지를 넘길 때 어쩌면 레몬 향 같은 한 장면이 스며들 것이다. 그때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날 두 사람처럼 당신도 누군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을 수 있기를.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온기를 더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84세 할머니와 40대 남자가 만들어낸 달콤하면서도 감동적인 사랑.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파도가 스쳐 지나갔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나이를 넘은 사랑은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규칙도 벽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쁘고 차갑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잊혀지고 마음의 따뜻함은 점점 사라져가죠. 그러나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야기, 조용히 전해지는 감동의 사연 하나는 지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따뜻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에 찾아올 감동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 한 번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당신 곁에도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해서 아니면 너무 낯설어서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 속 한 장면, 한 사람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순간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가슴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감동 스토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행복히 지내세요.